목이 약간 좀 잠겼습니다. 막판 5점 올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임대차부터 민사특별법까지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는 146번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죠. 따라서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147번 대항력이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등기를 안 해도 건물을 등기하면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차도 등기하지 않았고 건물도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한 후에 건물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48번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이때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달이죠. 동사는 5일이죠. 148번 149번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150번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걸 보존 행위라 하죠. 임차인이 이거 거절 못하죠. 이걸 수인 의무라고 하죠. 자,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 특약할 수 있죠. 다만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진 않죠. 151번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자,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즉 임대차 종료 전에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전에는 청구를 못하죠. 필요비와 유익비를 좀 구별하셔야 되죠. 152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포기 특약할 수 있죠. 자,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게 되면 비용 상환 조건에 기초한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하되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보죠. 유효하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 못하고 유치권 주장 못하죠. 153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조건이죠. 독립물이면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갑니다. 154번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 동의여도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부속물이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부속물, 간판 같은 거라면 이때는 부속물 청구 못하죠. 또 155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차임연체 같은 거 그걸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되죠. 156번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에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에 여기 또 추가할게요. 또 헷갈리시니까 일시 사용 임대차 경우는 뭐는 인정된다고요? 비용 상환 조건 인정이 됩니다. 추가할게요. 비용 상환 조건 인정이 된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조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별하시고요. 158번 부속물 매수 조건은 종료 시 인정되죠. 부종. 지상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인정되죠. 지만. 이렇게 부종, 지만. 바꿔서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틀린 질문입니다. 부속물 매수 조건은 종료 시, 지상물 매수 조건은 기간 만료한 경우. 159번 지상물 매수 조건에 그 지상물 객관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건이 아니죠. 기존 건물이 필요 없죠. 임대인 동의받아 신축한 건물에 한정되지 않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죠. 조심할 게 있죠. 별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 토지 외에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을 때 전부를 매수 청구 못한다 그랬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 근데 아직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매수 청구할 수 있냐? 있다. 예외죠. 지상물 매수 조건은 지상물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건물을 임차로 샀는데 등기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지상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행사하죠?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죠. 따라서 임차권 소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했다면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즉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160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는 아까 봤지요. 지상물 매수 조건은 안 된다 그랬죠. 161번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다가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이 스스로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하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162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죠. 다만 그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 했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목적물로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6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는데 배신행위가 아니야. 그럼 해지 못하죠. 자, 별표시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병에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병에 전대했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별표시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 얻어 전대했죠. 그럼 이때 갑은 직접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은 직접 갑에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이 경우에 병이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은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을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이 됩니다. 전에. 따라서 전차인 병이 적법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기 후에 전대인 병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63번 동시행관계죠. 목적물 명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164번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지상물 요청권이죠. 을은 건물 소유 목적 갑소유 땅을 빌렸고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까지 했으니까 을은 대항력이 있죠. 자, 기간이 만료했고 을이 계속 사용하는데 갑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자,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지요. 따라서 635조에 한 해지 통고 가능하죠. 자, 건물 철거 약정은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따라서 철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3번 기간 만료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됐는데 을은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지요. 4번 계약기간 중 을이 건물을 병에 양도하고 건물을 양도하고 갑의 동의 얻어 전대했습니다. 적법 전대죠. 이때 토지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임대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적법 토지 전대차.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종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를 못하죠. 채무 불이행으로 종료됐으니까 건물은 철거돼야 되죠. 근데 우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요. 철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건물은 땅 위에 있죠. 다시 말해서 을은 여전히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겠죠. 165번 갑수의 건물을 임차한 을이 병에게 목적물을 전대했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죠. 단 동의가 없으니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동의가 없어요. 근데 갑을 간의 계약이 존속합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동의를 얻었어요. 4번 을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기 후에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갑의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요. 5번 적법전대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킵니다. 적법전 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166번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요 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가름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죠. 대항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인도라는 게 점유죠.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168번 주택임차인이 만약에 최선순위라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낙찰인에게 대항을 못하는 임차인, 다시 말해서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그 임차권은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하죠. 근데 이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이 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기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낙찰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즉 낙찰 대금을 납부한 즉시 대항력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168번 자, 임차인이 최선순위야. 앞에 저당권자가 없어. 그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 대항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거, 임차인이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보증금을 배당 받으려면 당연히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이렇게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즉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럼 배당받을 수 있죠? 배당을 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돼요. 물론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인도 증명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169번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인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인도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170번 주택 임차인은 주택 및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지요.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0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경우, 요 경우에는 그 건물,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170번 172번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주택의 인도 등 반대임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17번 172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과거엔 7일이었었는데 14일로 개정했죠.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걸로 봅니다.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안은 14일 하고 서면으로 표시하고 거부한 것을 보내고 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73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죠. 자,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두 개 기억해야 되죠. 이기 차임 연체한 경우하고 174번 주택 임대인이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175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176번 상가 건물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이거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특히 우선 면제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죠. 반면에 상가 건물은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제한은 계약갱신 요구권에만 적용이 되고요. 법정갱신, 약정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나 약정갱신은 얼마든지 10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우, 속이 이렇게 쓰리네요. 저도 스트레스 받나 봐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고 계실 겁니다. 네, 편하게 마음 먹으세요. 열심히 준비해 왔다면 합격합니다. 결코 시험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아주 드물게 정말로 열심히 했고 누구든지 다 합격할 거다라고 했던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까지 했더라? 177번까지 했죠. 178번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되죠.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걸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죠. 그죠? 178번 보면 이렇게 있죠. 상가 건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이 권리금 계약은 누가 해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하죠. 그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하지 말아라. 만약에 179번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라.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3년 기억하시고 언제부터도 기억하셔야 되죠. 언제부터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은 날 아니고요. 손해가 발생한 날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입니다. 180번 상가 건물 임대인지가 양수에게 승계됐다. 무슨 뜻이죠? 건물을 팔았다 이런 뜻이죠. 이때 그 건물 양수인은 기존의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느냐? 아니죠.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양수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181조 전주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해력은 대지생권에 도 미치죠. 182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일용하지 않죠.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식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183번 각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비용 부담하죠. 184번 구분 소유자는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그 무단 점유한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185번 공용부분에 관한 변경은 3분의 2 찬성이죠. 단 대지 사용권 등의 변경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에 관한 변경은 5분의 4죠. 구별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공용부분에 관한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189번 갑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체납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팝니다. 을은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죠. 전유부분 체납 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죠. 그러니까 186번 전구분 소유자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 을이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전부 무효 아니고 전부 유효 아니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에 한하여 유효 이렇게 되죠. 187번 대지 분할 청구 못하고요.
188번 집합건물 관리단은 별도의 설립 절차 필요 없습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이 관리단이죠. 189번 전유 부분이 수인 공유일 때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되죠. 190번 재건축결의 5번의 사찬성이 필요하면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되죠. 따라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죠. 191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 빌려준 돈, 즉 소비대차 채권이나 준소비대차 채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해야 되죠. 대물변제약. 물론 그 다른 재산권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되죠.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합을 초과해야 되죠. 이때 그 예약 당시 목적물에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요,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의 채권을 뗀 나머지 잔액이 원리금합을 초과해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네 가지가 가등기 담보법 적용 요건이죠. 191번 재산권 이전을 예약할 당시 재산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겠죠. 192번 차용물, 즉 빌린 돈에 가름해서, 빌린 돈에 대신해서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해야 되죠. 그 다른 재산권에는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포함이 됩니다. 특허권 이런 것들. 그런데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된다 그랬죠. 193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돼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귀속 청산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죠. 처분 청산 안 되고, 귀속 청산이 뭐죠? 실행을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이 지나야 되죠. 이때 실행 통지의 핵심이 뭐죠? 청산금 평가액이죠. 자, 이 청산금 평가액과 관련해서 첫째, 주관적 평가액에도 부방하죠. 두 번째,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되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산 기간 동안, 즉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달 요 사이에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다,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195.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법원에다가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죠. 196번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습니다. 197번 채무자 등은요,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채무자 등이 누가 있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청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 이게 채무자 등이죠. 이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갚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안 됩니다. 198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정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도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199번 투기 탈세 등 방지라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의 임금료가 아니죠.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이장은 명의시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니까 불법의 임금료는 적용이 안 된다.
200페이지, 200번, 자꾸 페이지라고 그러네.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근데 그 상태에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을 했고,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그 명의상약정이 유효가 되죠. 등기가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혼인한 때부터. 소급이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때 혼인한 때는 혼인 신고한 때를 말합니다. 법률혼 배우자여야 되기 때문에. 201번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는 물론이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죠. 202번 2002년 갑은 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갑과 병이 매매했어요. 병에게 부탁을 해서 직접 을에게 등기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신탁자고요. 병은 매도인이에요. 갑이 신탁자이면서 매수인이죠. 병은 매도인이고요. 을이 수탁자죠.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약정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죠. 자, 병은 갑의 부탁대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일단 명의상약정은 무효죠. 을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갑병매매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게 기본이죠. 자, 1번 양가로 1번 갑이 을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불법 은인급여냐? 아니다.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자, 2번 명의상약정이 무효니까 무효인 약정은 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되죠. 3번 갑병매매는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은 갑에 대해서 여전히 등기를 해줘야 된다. 병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번 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유효하라 그랬죠. 5번 을이 정에게 팔아먹습니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병은 손해를 입은 게 없지요. 따라서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손해는 갑이 입었죠. 따라서 갑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203번 마지막입니다. 2022년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상약정을 한 후 병이 명의상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돈을 줬네요. 그러면 갑은 신탁자고요. 을은 수탁자이면서 을이 매수인이 된 거죠.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됐다. 즉 매수인이 됐다 이거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일단 갑병 사이 명의상약정 무효죠. 문제가 을병 사이의 계약과 을등기죠. 자, 을병 사이의 계약 및 등기는 매도인이 을과의 계약 당시에 명의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달라지죠. 병이 악의라면 을병계약 무효, 을등기 무효. 병이 선이 몰랐다면 을병계약 유효, 을등기 유효 이렇게 되죠. 물론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엑스토지를 병소유 엑스토지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을등기 유효 이렇게 되죠. 계약 명의상은 지금 요 말씀드린 게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봅니다. 1번 갑을사의 약정 무효죠. 명의상 약정은. 2번 병이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을병매매 유효, 을등기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병이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 사실이 있다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을병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4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내놓으라가 아니라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요거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준 돈,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관어 4번. 5번. 병이 갑을사의 약정 사실 알았어요. 그럼 을병매매 무효고 을등이 무효죠. 그런데 을이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설권을 직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삼자가 명의시장 문제하고 계약 명의탁의 기본이 되는 것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5점만 더 올리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2개만 더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정리하시되 요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쫙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